제가 그 평소에 뭐 어떤 책이나 제 주제를 놓고 할 때는 준비하기가 쉬웠는데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어떤 명언들을 남겼나. 그래서 그 과거의 현자들이 여행에 대해서 한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질문을 좀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첫 번에 적어 놓은 거 중에 제일 명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딱 정답으로 마지막에 내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데이빗 미첼이라고 영국의 작가인데 Travel for far enough. 네가 아주 멀리 여행을 하면 You meet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명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아, 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뭐 이런 거의 득도 수준에 지금 이르신 것 같고 이거 전에 저기 자전거 타고 서울서 대구까지인가 부산까지 대구까지 가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가셨고 요번에 저기 일부러 단련을 시키려고 그러셨는지 금년이 유럽이 사실은 그 거의 뭐 역사에 없이 더운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보니까 뭐 등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여행 나이에 따라 뭐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 중심이냐 자연 중심이냐 뭐 문화 중심이냐 액티비티 중심이냐 취미 활동 중심이냐 뭐 이런 여행 중에 어떤 여행 뭐 특별히 선호하시는 여행이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그 우리 뭐 대학 시절이나 그 이후에 저 대망이라는 야마오카 쇼아치가 쓴 예. 대망이라는 소설을 많이 읽잖아요. 예. 저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밤새워서 읽었습니다. 대학 밤새워서. 시절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후에 두 번을 더 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왜 동서문화상가요? 거기에 박재희라는 분이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걸 뭐 그 위에 이제 또 뭐 달리 원제목대로 뭐 덕청가강 이랬어서 번역판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좀 현장을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본을 15일 동안 그때도 열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도쿄에서 오사카 그래서 히메지까지 쭉 다니면서 그 현장에 이제 성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도 가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이제 원래는 그 승푸에 있죠. 승푸에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이제 감회장을 했다가 오늘날에는 그, 그 이름이 거기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그런 데도 가보고요. 뭐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이제 피살된 그 혼노지 그런 데도 가보고 하는데 거기 가면 뭐 그냥 혼노지 터 이렇게 편만만 하나 있고 새로 혼노지는 따로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도 배낭 메고 다니면서 주로 이제 뭐 나폴레옹의 흔적 또 아비뇽 가서는 이제 그 교황 왜 아비뇽 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대 교황들이 거기서 이제 사실상 연금 비슷하게 있었던 그 현장 가보고 그 교황들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고 한참 이제 좀 글을 막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해가 나서 계속 글 쓰다가는 이놈 지금 뭐 하냐 소리 들을까봐 중단했는데요. 저 유럽의 그 절대주의 왕권 시대의 등장인물 중에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또 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뭐 쇤브룬 궁정 갔고 거기에 보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무덤이라는 게 말이 무덤인데 지하에 교회 지하에 그 관을 전부 그 강철로 된 관을 관 속에 이제 시신을 넣어 놨는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관을 만들어 가지고 부부 합장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저는 좀 그런데 이제 가서 좀 생각하고 그러고 싶어서 갔었고요. 근데 그 외에 그냥 경치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제가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항공권 예약하고 약속해 놓았던 거 다 취소하고 간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슴이 떨릴 때 빨리 가라. 아니면 다리 떨린다. 다리 떨릴 때는 못 간다.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나 그거 참 가보고 싶어. 우리 심지어 우리 작은 형조차 야, 나는 정말 그거 가보고 싶다. 그래. 형 그래가지고 못 가. 그냥 빨리 가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2달 정도 정상적인 사람이 2달 정도의 시간을 빼내서 그냥 갑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2달 한 달 보름 적어도 뭐 한 40일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40일 동안의 시간을 그 완전히 할애해서 간다는 거 그것도 뭐 아주 놀러 막 즐겁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뭐 그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사람은 자꾸 몇 번 온 사람, 7번 온 할아버지 또는 5번 온 선생님 뭐 그리고 저하고 이제 같이 저 한 2, 3일 동안은 이야기도 하고 했던 분은 이번이 처음인데 한 사람은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명퇴한 사람, 명퇴한 다음 날 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는 거였고 저보다 나이 젊은 분이었는데 한 분은 이제 그 양주 그 위스키 회사 외국계 회사의 임원인데 그분은 이제 2달 동안의 그 공로 연수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왔다는 거고 또 젊은 친구 그 수영이라고 친구는 이제 실직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왔다 이런 분들이지 정상적으로 다 뭐 직장 다니거나 또는 뭐 교수님 하셔도 교수님 방학 중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떨리면 즉시 가셔야지 뭐 그러다가 결국 다리 떨리고 말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여행을 좋아해서 그 사실은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권이 이제 방학이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쪽에는 12월 그 겨울방학이 시작할 때 국제학회가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거의 한 달씩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직자나 어떤 분들이 출장 가면서 가족을 데려가거나 주말에 가서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공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게 비즈니스 저기 with pleasure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가는 길에 뭐 와이프 거는 자기 돈으로 내서 간 거고 주말에 가서 활동하고 자기가 미팅할 때는 와이프는 뭐 쇼핑하고 뭐 주말은 같이 보내고 그게 훨씬 가족적이고 좋은 거고 그리고 꼭 그 가서 무슨 미팅만 해야 그게 공무가 이제 그 사회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보는 거로부터도 다 좋은 건데 하여튼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안목으로 이 그 출장 겸 가서 하는 관광을 터부시하고 뭐 공격하는 아주 정치화된 여행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는 상당히 야만적인 거, 비문명적인 태도라고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 나올 때마다 그 와이프 거를 뭐 궁금해서 됐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자기가 자는 침대 옆에 그냥 재운 건데 그게 무슨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하루 이렇게만 정해놓다가 계속 막 이렇게 플레이 바이 이어로 그냥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이거를 여행을 구분하더라고요. 트래블러하고 투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객하고 여행자는 다르다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트래블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즉흥적으로 하고 가시는 것도 거의 즉흥적으로 하신 거고 스케줄도 그렇게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트래블러가 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Don't eat at a McDonald's 집에서 먹던 거 먹지 말고 로컬 음식 먹고 그다음에 이제 Don't rush to major attractions 뭐 이렇게 유명하다는 데만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너무 비싸지 않으면 무조건 해봐라 무슨 액티비티든지 만나면 해봐라 뭐 그러고 Don't fly도 있어요. 비행기 타지 말라. 이게 아까 자전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마지막 뭐 보여준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트래블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1년에 한 번씩 낯선 곳에 가라 뭐 이런 인생을 풍부하게 살려면 그런 조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주 하세요? 여행을? 저는 사실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직업이 또 그러시니까. 이제 뭐 선거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시간도 있고. 주로 여행 간 시간을 잘 보니까 선거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또 열하일기 답사기를 쓰기 위해서 그 우리 조선 사신들이 이제 의주성을 나서서 그때부터 해서 그 심양으로 갔다가 산해관을 거쳐서 북경에 갔는데 청나라 황제가 저 열하에 가서 이쪽으로 오라 해서 그까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뭐 사진도 찍고 하느라고 중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 외에도 중국을 다닌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아직 다 못한 게 이제 삼국지 그 현장 답사. 삼국지 현장 답사도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삼국지 읽으면 뭐 오장원의 별이지다 이래가지고 삼아이가 뭐 무슨 진법을 하고 뭐 제갈량이 못 쟀는데 오장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적벽대전 가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냥 뭐 별로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뻥이식으로 하는 걸 그리고 전혀 못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삼국지 이런 데보다 연안 대장정 그러니까 이제 그 정강산 그 정강산 해방구에서 시작해서 홍군이 도망가서 연안까지 가는 그걸 아주 또 이 잘 스토리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것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한번 가볼까 하는데 내가 공산주의자가 될까봐. 저는 아직 몇 년 전에 시안에 가면서 네. 그 정말 스토리가 많고 네. 중국의 오랜 역사고 그렇잖아요. 네. 온갖 상상을 다 하고 갔습니다. 다 갔더니 중국이나 우리나 뭘 지키고 뭘 때려 부숴야 될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하면 다 그냥 시멘트로 만든 가짜 조형물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대혁명 때 다 파괴를 했어요. 네, 파괴를 했는데 요즘 관광객이 오니까 우선 막 만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양귀비고 뭐고 뭐 다 그냥 최근에 만든 조형물이고요. 그래서 그 되게 실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행을 준비하는 이제 그 마음 자세인데요. 그 즉흥적으로 가시겠다는 충동은 그러니까 아까 뭐 이 가슴이 떨릴 때 가고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그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잘하는데 부자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리지가 중요하다.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여행 준비 잘하는 방법이 뭔가 있나요? 근데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네. 있어야 여행을 하죠. 근데 이제 제 혼자 가면 돈이 적게 들어요. 가족하고 가거나 또는 뭐 친구하고 가거나 심지어는 제가 그 의원 시절에는 우리 보좌진들 데리고 외국을 많이 갔어요. 좀 보여주려고 또는 직접 그 보좌진들끼리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가면 내가 이제 배려를 해야 되니까 숙소도 좀 잘 구해야 되고 음식도 좀 제대로 먹여야 되고 그런데 저 혼자 가면 저는 뭐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잘 안 쓰니까 가급적 싼 거 먹고 그런 현지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숙소도 뭐 1성급 호텔 주무셔 보셨어요? 1성급 호텔에 자면요 어디 폐가 같은 데가 많아요. 폐가. 그리고 도착해 가지고 손님이 내 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체크아웃 딱 했어요. 체크인 딱 했어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왔는데 벌써 그 호텔 주인은 문 잠그고 가버렸어요. 그 밖을 못 나가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밖에 나갔는데 잠그고 가버려서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별 희한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저 숙소도 그냥 뭐 저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무슨 맹수가 와서 물어뜯는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항상 그 교통편도 뭐그 2등칸 가고 그러면 돈이 적게 드는데 또 현지에 재밌어요. 뭐 그렇게 가면. 근데 여행을 준비할 때는 하여튼 내가 여행 가는 목적이 뭘까? 그냥 새로운 곳에 가서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친구들과 즐겁게 뭐 지내고 간다든지 목표를 잘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떠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그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결국 그러고요. 용기가 중요하죠. 그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은 뭐 되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국에 있다 보면 교환 교수로 오시거나 뭐 이런 분 중에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 중에 특히 경상도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꼭 한식을 먹어야 된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한국에서 평생 먹은 걸 왜 이렇게 와서 먹으시나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수잔 헬러라고 하는 분이 여행 가기 전에 가져갈 옷을 다 펼쳐놓고 돈을 다 펼쳐놓어 보래. 출발 전에 옷은 반으로 줄이고 돈은 2배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거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중요한데요. 이 저는 언제부턴가는 절대 짐을 비행기 캐번 사이즈 백 이상으로 절대 안 가져갑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그 혼자 캐리하는 그 저기 비행기에다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이상은 절대 안 가져갑니다. 이게 그러려면 이제 요령이 있어야죠. 이제 숙소에 가서 속옷 그날 빨아서 잘 널고 세탁 잘하고 두세 벌 정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 뭐 예기치 못한 날씨를 만나면 거기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짐을 가볍게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한두 번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비행기의 그 러기지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안 돼 있어요. 이게 신분실이 많아요. 제가 그 뉴욕에서 런던을 가는데 가서 보니까 첫 번에 이제 교수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전자제품은 잔뜩 가지고 그 저기 소니 워크맨서부터 면도기 뭐 다 넣는데 런던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암스테르담 학회를 갔는데 러기지가 어디 갔는지를 항공사가 트래킹을 못 해가지고 3일 후에 받았어요. 암스테르담 공항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슨 파워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버헤드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발표 자료 프린트 해가지고 짐 속에 넣어놨는데 그것도 안 오고. 그래서 같은 청바지를 나흘 입고 있었다니까요. 짐 올 때까지.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인생 중에서 가장 낭비하는 시간이 배기지 클레임 기다리라고 거기 서 있는 시간이 제일 낭비가 돼서 저는 그래서 간결히 가는 거 이거는 여행하는데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그 여행하면서 불쌍해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짐이 엄청 많아요. 사진 잘 찍으시러 가는 분들은 그래서 엄청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뭐 언어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영어는 뭐 조금 그냥 밥 먹고 다닐 정도는 하니까 그리고 뭐
공무원 시절에 영어를 꽤 잘하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뭐 영어를 열심히 안 해서 영어를 좀 별로 잘못했는데 스페인 가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골 쪽으로 다니니까 근데 요즘은 이 구글 번역기 이거 하나로 너무 좋은 세상이 됐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 할머니는 거기 또 갈리시아는 또 갈리시아 말이 따로 있어요. 구글에 갈리시아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고귀하게 할머니 정말 그 고상하게 보이십니다. 이거부터 딱 해가지고 이제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할머니가 이제 지키고 있는 호스텔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방을 잘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굉장히 고상하시게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탁 보여주면 갑자기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요. 그리고 방도 아주 좋은 방 주고 깨끗한 방 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불어도 못하니까 프랑스 가면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영어를 하면 불어로 대답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불어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영어로 막 해줘요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언어 장벽이 이제 거의 없어질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뉴가요. 먹는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인지는 금방 찍어가지고 딱 촬영해서 하면 이게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원문이요. 10초 안에 번역이 촥 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조금 불편하지 많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예, 저는 전에는 이렇게 랭귀지 가리키는 앱들 다운로드 해가지고 네.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 공부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어 공부하고 뭐 그게 재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구글 번역기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어머님 모시고 대만 갔는데 제가 중국어 못 하는데 이 쇼퍼가 붙어가지고 대만이 우리나라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 국제 면허를 우리가 국교 단절할 때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만이 우리하고 그 중국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렌트카를 못해서 쇼퍼를 했는데 그거로 계속 이제 구글 번역기 가지고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랭귀지 배리어도 없어졌고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갈라파고스 규제 맨날 욕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와 현지 사람의 도움 없이 여행의 자유가 생긴 시대가 살고 있는데 그게 구글 지도거든요. 예, 구글 지도하고 우버예요. 구글 지도에서 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길 다 가르쳐주고 배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버스를 타야 되는지 기차를 타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자전거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이 가는 맛집들도 다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버도 못하게 하고 구글 지도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나라가 이제 돼가지고 외국인이 왔을 때 트래블하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나쁜 불편한 나라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행을 왜 해야 되느냐 하더냐 여행이 어떤 행복감을 선사하나요? 자기가 살고 있던 가장 익숙한 곳 그러나 실증난 곳에서 남이 가장 익숙하고 실증난 곳으로 가서 신선함을 느끼는 게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삶을 좀 내가 은연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들은 참 재밌게 산다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상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여행을 가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돈 쓰러 가잖아요. 즐겁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죠. 선거 떨어진 사람이 국내에 있어 보십시오. 계속 뭐 막 온갖 그리고 선거 도와준 사람 가가지고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같이 들고 앉아 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딱 떠나가가지고 하니까 순례길 걷는다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막 걱정도 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나는 사실 즐거웠는데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요 그 돈 붙여줄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요. 아 나 돈 많아요 걱정 마세요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행을 가면 하여튼 그 일상적으로 괴로운 것을 잠시 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 더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인천공항 도착해서 그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하니까 아 내가 또 저 진흙탕으로 또 들어가는 또 홍진해. 또 들어가는 거. 그 심리학 뭐 행복을 하는 때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물질적인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 아주 임시적인데 좋은 여행을 하고 나면 평생 자꾸 이렇게 리사이클하면서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물질에 돈 쓰는 것보다 좋은 경험에 돈 쓰는 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데보라 카터가 그 your past experience will flavor your future. 뭐 그러니까 과거의 좋은 경험이 다음 미래의 맛을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예, 맛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모당이 이제 저기 막 여행을 다니면 여행을 다니고 나면 사실은 그 여행 다니가 얼마나 예쁜지는 집에 와서 베개를 벨 때부터 이제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추하게 되는 거죠. 반추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라스팅하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익스피리언스에 좋은 경험에 투자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우리 늘 하는 건데 마크 트웨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가 후회하는 거는 뭐를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한 짓에 후회하는 일이 더 적다 그래서 열심히 뭐 하라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 지내놓고 보면 그런 저 가족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은 여행 같은 걸 할 여유가 없는 세대였고 가난한 시대를 살았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70 후반대 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가족하고의 경험을 추억을 갖고 생을 마감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내린 그 결단이 제가 제사 다 없애버리고 명절 다 없애버리고 저 구정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해외로 지금까지 근데 최근 2년만 못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뭐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렇게 미국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물질과 경험주가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랬을 때 경험에 투자해야 되고 그중에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여행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 많은 또 명언들이 네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 네 나라를 벗어나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고 이제
엘도스 헉슬리가 그 이 다른 나라 여행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워낙 선입견적 있고 아주 그 스테레오타입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 아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고 뭐 이런 걸 발견하러 간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회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다녀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제가 보니까 이제 유럽이 자유의 그 최고도에 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자유로움이 유럽 사회가 가장 이제 그 오를 수 있는 뭐 절대선이라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유로움을 그 누릴 수 있는 근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의 제도, 사회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좀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도 그 뭐 유교 시대라 그럴까요? 농경 시대라고 할까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간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사회에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정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국 시대를 겪어서 사무라이 세상이니까 뭐 조금 뭐 저 어긋나면 막 죽이고 이래서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뭐 메이와쿠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욕 얻어먹을까봐 하도 남 욕을 하니까 욕해서 죽이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에 또 이 저 자유로움을 못 누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기업 활동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뭐 가가지고 몰려가가지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욕하잖아요. 뭐 고발하고 막 그죠? 그런 문화 이게 이제 뭐 정치 권력은 둘째치고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구글 저 지리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주고 우버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왜 이런 데까지 탐내느냐 그런 거거든요. 구글 저 지리 정보 제공 그거는 국회에서 막았죠. 우버도 국회에서 막았고. 엄청 싸웠죠. 예. 근데 우버는 사실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그 저 민원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서서히 이제 안 되는 산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지방에 가면요 그 시내버스 같은 거 또는 시외버스 손님 안 태우거나 한 명 태우거나 두 명 태우고 하루 종일 달리는 차들 엄청 많습니다. 군 단위에서요. 예를 들어 버스 낡은 버스 그거 밑에 군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 거기 보면 사람 한 명도 안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연간 보조금으로 100억씩 줍니다. 그 버스 회사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저러지 말고 저거 다 없애버리고 승합차를 사가지고 군에 공무원 들고 운전기사 많잖아요. 한 2명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그냥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돈도 안 들고 할 텐데 왜 그러느냐. 근데 이제 이 영업권 이 사람이 그걸 영업권이라고 해서 또 갖고 있으니까 뭐 계속 주고 그것도 또 이제 또 뭐 더 하겠죠. 그리고 시외버스 노선은 더 합니다. 그런 것을 그냥 운영을 계속 하는데 우버든 뭐 저 또 유럽에는 볼트 뭐 우버 뭐 또는 저 뭐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경쟁을 해요. 이제 차량 공유도 경쟁을 하고 이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여성들이 그 옷차림이 현란하잖아요. 제가 야 나도 젊을 때 왔으면 훨씬 이 생각을 좀 달리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이 나이가 되면요 그 관심이 별로 없어져서 그냥 아참
예쁘다 얘들 참 즐겁게 산다 이러지. 거기 뭐 흑심 품을 일도 별로 없고요. 아까 그 사진 찍었던 한국인 한 사람 그 저 외국계 그 양주 회사 위스키 회사 임원하다가 공연수 2달 받아서 왔다는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가다 산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숙소가 딱 하나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인데 방이 3개밖에 없는 그런 또 숙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3개. 저는 거기서 안 잤는데 거기가 아주 그 시골에 딱 집이 2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피소처럼 숙소인데 방 3개인데 하나는 20몇 명이 들어가는 방이고 하나는 2명 들어가는 방이고 뭐 이런데 그 2명 들어가는 방에 손님이 2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리고 2층 침대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위에 올라가고 밑에는 이태리에서 온 아주 이쁜 젊은 여자가 그 둘이서 한 방을 썼대요. 그 이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야. 그래 왜 못 자냐고. 아니 뭐 왜 못 자냐고 그랬더니 잠이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 나이 대봐라. 아무 관심 없다. 아니 의원님 잠이 옵니까? 옷을요 팬티만 하나 입고요. 여기는 수건으로 이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래 그때부터 잠을 못 잤대.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 잠이나 푹 잤지. 근데 그게 이제 자유로움이죠. 우리 사회가 사실 느끼지 못하는 그 자유로움. 그 제가 그 의원님 여행하시는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비키니 바이크 그 사건 있고 그 잘하는 짓이라고 포스트 페이스북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의 한계가 어디냐 뭘 하냐 뭐래 가지고 아무튼 이제 욕도 먹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죠. 그 어떤 나라가 꼴보기 싫으면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저기 핀란드 갔는데 그 거기서 에스토니아를 여행을 가가지고 식당에서 옆자리에 이렇게 커플이 앉았는데 독일에서 사업하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그 동거인 여자는 파트너는 부인은 아니고 같이 사는데 핀란드 출신인데 여행을 갔다 여행지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은 그 스페인 영해 카나리 군도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인데 이제 스페인 소속이니까 EU 사람들은 뭐 아무 때나 아무나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거기 살다가 따뜻한 데니까 여름 되면 시원한 데 찾아서 여자네 동네 핀란드 와가지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저 어렸을 때도 가면 그 뭐 마리화나 나눠주고 뭐 이런 북부 유럽의 그런 자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집단주의 사회고 국가주의 사회인가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미국 생활에서 너무 많이 느꼈고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어요. 첫 번째 해외여행이 이제 87년에 일본 간 건데 우리가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일본어에서 다 베낀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동경을 갔는데 그냥 서울에서 보는 잡지도 다 그거고 TV 프로그램도 다 베낀 거고 뭐 상품도 다 베낀 거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이 쾌속으로 발전하는 데는 쉽게 베낄 수 있는 나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치안에 관한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여행을 갔을 때 특히 미국 같은 데도 그 숙소 중에 위험한 지역인지 아닌지 동네 고르는 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되게 아프리카 몇 개국 가는데 관광 안내원이 하는 게 해주고 나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고. 저 접대 우리 그 경제지식 네트워크 청년들하고 밤에 인왕산 갔는데
젊은 여성들끼리 그 산에 그냥 다 등산 올라가잖아요. 이런 나라는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 나라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 그 우리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외외적으로 안전한 나라인가 뭐 이런 거 생각이 되고요. 자유 얘기하는데 진짜 자유에 대해서 자유와 상상력에 대해서 대비적인 거를 본 거는 사실은 개성입니다. 그 개성공단 방문했는데요. 개성공단 방문하고 개성시내 들어가 가지고 그 고려여관이라는 데서 그 뭐 이렇게 오찬을 하는데요. 하루 머물렀는데 노래를 한 20번 들었는데 20번 다 똑같은 노래예요. 반갑습니다. 그 하는 노래 있잖아요. 어떤 체제길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남한에서 국회의원들 여러분 하고 뭐 이렇게 장관하고 뭐 이렇게 산업부 장관하고 한전 사장하고 저 이렇게 갔는데 공단을 가나 호텔을 가나 똑같은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상상력이 이렇게 빈곤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자아에 대한 발견인데 사회 속의 나라는 거. 근데 사실은 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해외에 가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의 나, 사회 속의 나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의원님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저 스페인 사람들이 다 의원인지 아시는지 그냥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회적으로 뭐 가오를 잡든 뭐를 하든 폼 잡고 했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게 이제 그리고 이 그 방대한 지역에 다른 데를 가보면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작고 그게 나라고 하는 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 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겸손해진다, 머데스티해진다. 사회 속에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면 이제 되게 어려운 경험을 당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이프티 네트워크 같은 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익숙한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사회성으로부터 사회 속의 나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나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많이 내려놓는 연습이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이 현명한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 더 현명해지는데 이 바보들은 더 나쁜 놈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익명성이 되니까 이제 이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막 그래서 억압된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하면서 이탈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일본하고 독일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문화가 비슷한데 이 독일이 워낙 사회적으로 아주 엄격한 그 법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살고 조용하고 뭐 이렇게 누가 뭐 조금 잘못하면 위에서 다 신고하고 이런 사회인데 이제 밖에만 나가면 이제 홀리건이 되는 나라고 일본의 뭐 기생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탈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혹시 그 이렇게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뭐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주신 분이고 권력도 있었고 있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가 있는 그 경험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시던가요? 이제 저는 순례길 걸을 때는 물론 이제 운동화 신고 그렇게 다녔지만 기본적으로 뭐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얀색 그 티셔츠를 갖고 갔는데 빨래라는 게 뭐 그냥 그 땀 냄새만 없애는 정도로 하니까 점점 셔츠가 회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고스나 그런 도시를 통과할 때는 자라에 가서 거기 제일 싼 티셔츠가 뭐 15유로, 12유로 이러면 하늘하늘하고
이제 저 입기 편하면서 또 그 씻기도 편한 그런 셔츠를 많이 팔아요. 그래. 이제 그거 뭐 하나 걸칠 때 있고, 그리고 반바지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할 때는 그 운동화도 버리고 운동화를 신던 10년 신던 운동화를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짐이 무거우니까 운동화도 버리고 그 데카트론 가서 이제 중국제 슬리퍼 그것도 뭐 12유로 줬어요. 12유로면 15,000원, 2만 원 정도, 2만 원도 안 하는데 근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 제조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다녔는데 제가 양말도 신지 않고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남은 나라 돌아다니리라고는 생각을 처음 했죠. 반바지 입고. 근데 국내에서 어떻게 그래 다니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예. 근데 뭐 그런 자유가 즐거웠어요. 근데 그걸 뭐 일탈이라고 그래 한 번은 이제 그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뭐 사람들이 암스테르담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운하가 많은데 이렇게 골목길을 쭉 그 배낭 메고 가는데 약간 이쪽 보니까 쇼윈도에 마네킹이 아주 이쁘게 쫙 마네킹이 앉아 있는데 그냥 마네킹이 저기 이러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 이제 홍등가였던 거죠. 근데 뭐 그냥 사람들이 잔뜩 다니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진이 찍히면 죽겠구나 생각이 돼서 안 보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내가 잘못 들어와서 내가 그냥 도망가는 길이다 이렇게라도 하려고 이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한국 사람들 연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 그런 즐거운 저 어떤 그 자유로움 이것은 있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저 일탈은 글쎄 노상방뇨한 거, 뭐 그건 뭐 술래길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그 또 저는 이제 그 거기 가서는 술도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서 와인 주는 거는 이제 아까워서 이거 반병을 주는데 꼭꼭 마시고 보약 마시듯이 그 외에는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열차를 탔는데 이제 이게 유레일 패스는 열차 승차권이 아니라 일종의 할인권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저 그 시티 트레인이라 해서 그냥 들어가서 이제 그냥 자리 앉으면 되고 번호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잔뜩 몰리면 이제 막 바닥이 주저앉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아주 자유롭게 즐겁게 그래 앉아서 앉으면 전부 20대 여성, 30대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같이 앉아가지고 물어요 저보고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My name is Kim, your name 뭐 이러면 뭐 이야기 하잖아요. 다 못 알아들어도 그러면서 you know in Korea there are so many Kim. Family name Kim is the most popular in Korea. 김정은 you know. Same family. He is I am human being. He is God. He is tyranny. I am gentleman. It's difference.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뭐 몇 가지 하다가 그게 이제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걔들이 제 나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한 30대 중반인 줄 알더라고요. 이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 보면 나이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친구하자 그러고 그래서 뭐 내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인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일상에서의 일탈이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여행에 관한 가장 유명한 광고 카피로 아시면 뭘까요? 카피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래블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We travel not to escape life, but for life not to escape us.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삶으로부터 도망치느라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삶이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맨날 일만 하는 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또 이제 같은 말이 뭐냐면 The travel is not rewarding for working, it's education for living. 그러니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 삶을 위한 교육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여행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일상으로부터 여행에 의해서 디스럽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루틴한 것 때문에 디스럽티드가 되는 거라는 거야. 사실은 더 흥미로운 거 많은 거 사는 게 진짜 사는 건데 카페 디엠을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건데 맨날 일만 하면 루틴한 게 우리 삶을 디스럽트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여행의 그 우리가 소극적인 여행, 그 도피적인 여행, 뭐 휴식의 의미로서 휴식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여행을 권장하는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예. 의원님 보니까 아주 충분히 그러신 것 같아요. 즐거운 삶을 행복한 걸 발견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행의 또 즐거움 중에 하나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를 로가 사실은 끝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그 여행이 더 기억에 남으려면 예기치 못했던 곤란, 디스럽션 이런 건데 혹시 그런 이번 여행 중에 그런 이번 여행에는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요. 그 돈 아낀다고 또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샤를드골 공항을 갔어요. 갔는데 1시간 30분 전에 갔어요. 근데 출국 심사 카운터에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 1시간 정도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줄 막 계속 서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이제 새로 뚫리기 시작했을 때는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지키는 경찰한테 나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비행기 타야 된다 이랬더니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이야기. 계속 기다리래. 결국엔 비행기를 놓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경우에 뭐 승객을 좀 기다리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는 뭐 그거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권을 가지고 카운터에 갔더니 카운터에 앉은 그 직원이 한 20명이 이제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저쪽 인포메이션 센터를 가래요. 저쪽에. 그리고 거기 가니 에어프랑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기다렸어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이 한 30분씩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뭐. 그리고 또 일하는 놈은요, 전화해가지고 친구하고 이야기도 다 하고 또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시간을 또 기다려서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이거 비행기 이거 놓쳤다 이랬더니 딱 보더니 너 왜 여기 있냐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해줄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 밖으로 나가는 걸 친절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 또 아주 이야기가 또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미 비행기 떠나고 1시간 반이 지났죠. 그래 이제 가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다시 그 입국 심사를 또 받아가지고 출국장 나왔으니까 입국 심사를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에어프랑스 카운터에 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거 비행기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너 왜 이제 왔냐는 거야. 비행기 떠난 2시간 후에. 그래서 아니다. 내가 저 설명을 영어로 하는데 뭐 그때는 영어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막 항의하면서. 근데 결국 그러더니 딱 보더니 그 에어프랑스가 스카이팀인데 칼이 그날 저녁 비행기가 있는데 우리는 칼하고는 거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것만 해주고 그러면서 그 KLM 항공기하고는 이제 뭐 쉐어가 된다고 하면서 KLM 항공기로 너를 암스테르담으로 보내주겠다. 그래 암스테르담에서 가는 비행기가 저녁에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비행기를 끊어주고는 120불인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왜 내가 돈을 물어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누가 물어야 되냐고 묻더라고. 그러면 누가 물어야 되냐고. 그래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러면서 발권할까 말까 이걸 물어겠어.
아니 아니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돈 주고 왔는데 그때 이 직통 열차를 탔으면 충분히 한 30분 더 일찍 가서 그 됐을 텐데요. 그 비행기를 탔을 텐데 그래서 암스테르담 가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비행기를 아침에 그 호텔에서 나가서 비행기를 탔으면 12시인가 그 비행기를 탔을 텐데 24시간 후에 돌아왔죠. 하여튼 서울 인천공항에. 그리고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제 다음에 누가 유럽 여행을 가면 그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야 일찍 가라. 그리고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다시 나와 입국 심사도 엄청 길었는데 출국 심사가요. 참 입국 심사를 다시 하는데 너 왜 이리 왔느냐? 너 이거 뭐냐? 이걸 계속 묻는데 설명해도 항공권 보여주고 해도 아니 너 오늘 출국했다가 왜 또 입국하느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히드루 공항에서 토요일 날 학회가 끝나고 다음 월요일 아침에 암스테르담에서 제가 첫 발표로 이어서 하는 학회를 가야 되는데 히드루 공항에서 다 비행기를 내리고 있는데 안개가 싹 덮치더니 모든 에어플라인이 다 캔슬되는 거야. 그런데 뭐 저 주말이니까 그 유로레일도 다 이미 솔드아웃 되고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페리 타고 기차 2번 타고 프랑스 가니까 또 버스 파업이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 하나 못 자고 토요일 저녁서부터 해가지고 그 일요일 날 낮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막 같이 학회 참석했던 외국인 친 동료들하고 하면서 밤새 그 페리에서 이제 영국에서 프랑스 넘어가는 뭐 그런 거 타고 그랬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자랑했는데 늘 서프라이즈가 있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타자마자 승무원이 제 바지에다가 레드 와인을 쏟아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주셔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요즘 예약 많이 하다가 어디 갔더니 호텔에 제 예약이 없다는 거예요. 갔는데 봤더니 2달 후에 날짜에다가 찍었더라고요. 급하게 막 날짜 정하다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여행의 큰 의미는 이제 안 와봤던 거 하든 이 어드벤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드벤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뭐 여기서 people don't take trips take people 뭐 그래가지고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가장 익숙한 데서 가장 다른 사람들이 보링해하는 데 가서 가장 흥분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드벤처에 대한 익사이팅인데 특별히 어드벤처로서 하는 액티비티나 또는 특별한 음식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현지에 가면 꼭 현지 음식 먹어보고 그리고 그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또 음식이 또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김치가 정말 좀 먹고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요. 그 도시에 도착해서 제가 그 숙소를 정했는데 거기가 그라나다에 숙소를 정했는데 앞에 한식당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제가 바로 옆에 식당을 갔어요. 현지 식당.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모로코 음식점을 갔어요. 모로코 음식이 왜 여기 와 있는가 몰랐는데 모로코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그 알람브라 궁전 밑에. 그래서 모로코 음식이 왜 많은가 했더니 그 옛날 소위 무어인들 그라나다에 살았던 무어인들이 모로코 출신들 모로코에서 와서 또 모로코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게 일종의 말하면
거기 원주민이 모로코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항상 좀 아주 그 전형적인 음식점을 찾아가 보고 한 번은 그 인도 음식점이 있는데 인도 사람도 유럽에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도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는 정말 트레디셔널 인디안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뭐 그 그림부터 복장도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수수한 데였는데 갔더니 그 야자수를 깔아주더라고요. 여기 야자수를 깔아주고 이제 처음에 이 종업원이 한 3명쯤이 깡통 있잖아요. 깡통 큰 깡통 바게트처럼 된 거.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카레를 퍼주고 또 다음 사람 또 퍼주고 그리고 카레를 한 네 번 퍼주고 밥하고 주고 뭐 탄두리 주고 하는데 숟가락은 이걸로 먹어야 돼요. 이래.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인도 음식을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그래가지고 또 실패한 음식도 많아요. 뭐 먹었는데 엄청 짜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가서 no salt, no salt, please no salt. 응? 그 중국 가면 부야오 빵 샹차이 향채 뿌리지 마세요. 부야오 빵 샹차이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no salt. 그리고 또 이 새끼 못 알아들을까봐 이걸로 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그래도 이 짠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네. 뭐 하몽을요 한 번은요 하몽이 스페인. 엄청 왜 유명하잖아요. 네, 스페인. 스페인에 가서 근데 거기 보니까 하몽을 이렇게 탁 접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얼큰이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몽을 시켰죠.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시키니까 이 저 2번 확인하더라고 이거 줄까 하고 그래서 비싸요 그게 또 거기 그 음식점 지금 제일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뭐 달라고 그리고 와인도 무려 16유로나 주고 와인도 한 병을 시켰죠. 하몽이 와서 이만한 접시 왔는데 그 바게트 빵하고 딱 왔어요. 근데 하몽을 먹으니까 정말 이 짜서 2개를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돼지고기 소금에 절여서 매달 발효시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먹는 거였어요 그게. 그리고 빵에 바게트 빵 이만한데 한 2장 올려가지고 뜯어 먹는 건데 내 한 일주일은 먹어도 될 양을 시킨 거야 이게. 메인 요리로 시키셨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까워서 근데 또 아까워서 그걸 한 3분의 1쯤 먹었어요. 3분의 1쯤 먹고는 막 밤새 물 마시고 그게 또 이제 이게 자른 거는 오래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돼지고기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 먹지 못하고 온 버리고 적도 오셨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그것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즐거워. 저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가면 온갖 로컬 음식을 다 하는데요. 제일 힘들게 먹어본 거는 케냐에 가서 이렇게 거의 손가락 2개쯤 되는 큰 애벌레 꿈틀꿈틀한 허연 거 그거 먹으면 먹었다고 서티피켓 줘요. 근데 그 뭐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나무 자르면 안에들은 아주 허연 거 되게 퉁퉁해요. 근데 맛은 달아요. 달큰해요. 맛은 좋아요. 근데 이제 징그러워서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이제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 3번을 트라이해보고도 끝내 다시는 못 먹겠다 하는 건 악어고기입니다. 악어고기 저는 그 비린내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 낙타고기 되게 맛있습니다. 낙타도 그렇고요. 하마고기도 꽤 맛있습니다. 예, 하마고기도 맛있고요. 그 에스토니아 같은 데 가면 중세 때 왕들이 먹었다 그러면서 곰고기 요리해서 팔아요. 이렇게 함버거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요. 제가 또 시켜놓고 값은 오라지게 비싼데 다시는 먹을 생각 없는 게 캥거루 스테이크입니다. 캥거루 스테이크. 노린내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와이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도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밀포드 트레킹 하는 건데요. 그 피오르드 지역으로 뉴질랜드 남단의 워낙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다가 그 의원님 좀 하루에 한 15km 이렇게 계곡 옆에 계곡물이고 양쪽에서는 막 한 수백 미터짜리 폭포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데 반지의 제왕 같은 그 프리스틴한 정글 사이로 이렇게 걷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우선 그 4박 5일 동안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외부 세계에 단절돼 있고요. 근데 그 길 풍광이 그렇게 좋은데 특히 음식이 좋습니다. 그 숙소에서 그때 아주 고급 호텔의 셰프 같은 사람들이 요리를 무지무지 잘해주고 저녁 식사 전에 또 한 오후 4시면 도착해요. 다음 숙소에. 예, 그런데 저녁 시간까지 또 와인이나 뭐 이렇게 핑거푸드 같은 거로 먹으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하고 수다 떨 수 있고 친구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하고 좋은 풍경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밀포드 트레킹 해보시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의원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가보신 데는 어디 꼽으실 건가요? 제가 이제 그 탄자니아에 있는 웅고롱고로라는 그 초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초원에 있는 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그 대분화구인데 분화구인지 운석이 떨어졌는지 근데 분화구인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그 우리 저 달에 보면 거창한 분화구가 있듯이 이게 이쪽에서 여기까지 14km라고 하더라고요. 14km의 지름 14km인지 뭐 반지름 14km인지 그 지역에 이제 대평원이 있고 가에는 전부 이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잘 가지 않고 딴 지역에서도 여기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이제 저 전형적인 그 외부 세계에서 조금 격리된 그런 동물들의 그 어떤 낙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여기를 보호하면서 웅고롱고로 그 자연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는 사람들도 밖에서 그 웅고롱고로 그 크리에이터 바깥에 롯지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가 있는 호텔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사파리 차로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악어 빼고는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악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코끼리, 사자 뭐 그 동네에서 또 아주 주름 잡는 게 하이에나 뭐 이런 그리고 무슨 뭐 긴팔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젤 이런데 이제 그 제가 그 느낀 건데 역시 사자가 최고의 그 권력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게요. 쭉 이제 아침에 우리 새벽에 일찍 가서 막 쭉 그 동물들 보면 이제 그 아침에 그 뛰어노는 뭐 가젤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기린도 쭉 다니고 코끼리도 다니고 하는데 사자는 아침에 이제 이미 사냥을 해서 먹고는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저 약간 구릉에서 사자 가족이 딱 보이는데 이 뭐 한 5마리가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우리가 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놈이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니 이제 밑으로 서서히 쏙 내려와요. 이제 운동 삼아. 이제 얘는 사냥하러 온 게 아니야. 딱 이제 어슬렁어슬렁 걸으니까 이 대평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요. 이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자의 속도에 맞춰서 사자에서 멀어져요. 쭉 멀어져요. 이렇게 쭉 멀어지는데 이놈이 이제 점점 걸음이 빨라지면 모든 동물들이 빨라져요. 근데 이놈이 뛰는 거예요. 이제 뛰니까 막 쫙 콩이가 갈라지듯이 뛰고 이놈이 막 전력 질주하니까 쫙 갈라져요. 양쪽으로. 그러다가 픽 돌아오는 거야. 다시. 이게 운동하는 시간인데도 이 전체 그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그걸 움직이는 거 보고 야 권력자가 바로 저거다 딴 게 아니다.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저는 아프리카
처음 가서 제일 신기했던 게 밤하늘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안 보인다는 게 그 남반구에 가보면 밤하늘에 별 우리가 보는 별자리가 다 바뀌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고요. 정말 그 뭐 세렝게티고 뭐 이런 데 가면 동물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릴리브 쓰셔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그거 구글 번역기 잘 쓰시고 뭐 특별히 더 여행하면서 잘 도움을 받는 앱이나 툴들이 있으신가요? 구글 지도와 구글은 정말 그 이제 그 인간의 그 어떤 지성의 끝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일본 여행을 가도 구글로 하면 걸어가서 골목 투어가 다 가능하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제 느낌은 유럽은 정말 이제 그 큰 그 사회로 되고 저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가 정치 체제의 경쟁이 치열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인간의 그 자유권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 살다가 근데 프랑스 국적이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주소를 대구에 옮겨놨다. 뭐 그것밖에 안 되고 세금을 그쪽에서 내는 거지. 뭐 직장을 예를 들어 딴 나라로 구하면 그냥 여기 와서 살면 되고 아니 뭐 국경을 통과하는데 누가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치가 엉망진창이면 그 사람들이 딴 데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 뭐 이 나라는 왜 이러냐고 할 거고 그래서 정치의 그 정치 체제도 이런 경쟁이 될 수 있으면 그러려면 이제 이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이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유럽에 있는 국민들도 자기 본거지를 떠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구글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그 사회 저 시스템이 형성이 되니까 출퇴근 같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출퇴근하거나 딴 나라로 가서 직장을 가는 거 이런 것도 이번에 그 제가 그 저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열차로 2시간 반이 걸려요.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가. 근데 부다페스트에서 하루 자는 것이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자지 않고 프라하에서 6시에 일어나서 7시 조금 덜 돼서 이제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9시 반쯤 돼서 프라하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거기 저녁 먹고 오니까 밤 11시였거든요. 근데 프라하의 저 부다페스트에 보고 싶은 모든 장소에 가서 다 그 경험을 하고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그냥 뭐 우리가 대전 가서 여행하듯이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직장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나라는 임금이 높고 어느 나라는 낮으면 임금 높은 데로 옮겨갈 거고 사람들도 그럴 거고 그러면 정치가 엉망이면 또 그렇게 바꿀 텐데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저는 이 기술 진보 또는 뭐 사회 진보가 그렇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거지 뭐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뭐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뭐 자유가 침해되고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시스템이 앞으로 뭐 딴 데에서 또 나오겠죠. 그리고 구글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저는 뭐 구글이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그저 검색 엔진이라서 그저 뉴스 검색이나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그런 저 어떤 지성의 총합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자랑했었는데 미국에 에어비앤비로 숙소 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거기 자동 번역 기능을 그 주인이 온을 해놨더라고요. 메신저. 그러니까 제가 영어 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계속 한국어로 문자가 메시지가 와요. 근데 그 번역이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저는
제가 많이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숙소 얘기만 하셨는데 에어비앤비 더욱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제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상당히 옵션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데 가면 그 집에서 이렇게 요리 재료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쓰게 해요. 식당 거기에 식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명이 할 때는 에어비앤비 너무 좋고요. 요즘에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구글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광고 카피가 뭐냐면 Don't travel but live there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을 때 여행하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이게 뭐냐면 그 현지 주민 집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아침 같이 먹고 그래요. 예, 제가 원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내다 오면 친구 돼서 크리스마스 때 뭐 헬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끌어가지고 우리 회장님 아까부터 눈치를 자꾸 주셨는데 오늘 여행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저기 의원님 아주 많은 여행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